역사는 반복됩니다. 이야기도 반복됩니다. 여러분이 만든 이야기도 반복된 것일 가능성이 아주 큽니다. 그 이야기도 지금부터 설명한 10개의 이야기 장르 안에 그 어떤 형태로든 반드시 포함되어 있을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멋진 러브라인이 만들어졌다면 이야기를 구성하기 전에 꼭 다음 10개의 장르 중 어디에 속하게 될 것인지 질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관객이 원하는 것, 바로 그것이 여기 있기 때문이죠. 이 영상을 지금 다 볼 시간이 없으시면 먼저 구독, 저장하시고 나중에라도 꼭 챙겨보세요. 여러분의 고민 시간을 드라마틱하게 줄여줄 10개의 이야기 장르,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 장르, 집안의 괴물, Monster in the House. 여기서 중요한 것은 집은 제한된 공간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공간에서 쉽게 벗어날 수 있다면 그 안의 괴물은 별 의미가 없겠죠. 그리고 나머지는 여기서 벌어지는 괴물과 주인공 간의 술래잡기입니다. 이 장르는 특히 고갈될 일이 없어서 계속 영화로 나올 텐데 그럴수록 성공하려면 신선한 변형이 필수겠죠. 예시로는 부산행, 움직이는 기차라는 제한된 공간, 좀비라는 괴물. 또 에일리언, 우주선이라는 제한된 공간, 그리고 에일리언이라는 완벽한 포식자 괴물이 등장하죠. Looks like it's stopping. Take a look at this, man. Brett, give me, what do you got, a pen there? Give it to me, quick. Come on, come on! 두 번째, 황금 양털, The Golden Fleece. 가장 오래된 장르일 것 같기도 합니다. 로드무비로 분류되는 대부분의 영화가 여기에 속할 것인데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이아손이 아르고호를 타고 훔쳐온 보물이 바로 황금 양털입니다. 이 장르에선 항상 주인공이 무언가를 찾아 여정에 오르는데 결국은 자기 자신이라는 다른 무언가를 찾아오는 걸로 이야기가 끝납니다. 그리고 여정에서 만나는 사람이나 사건이 중요한 이정표가 됩니다. 이 황금 양털이란 장르가 다양하게 적용될 수 있는데 한국 드라마 스카이캐슬 아시나요? 여기서 황금 양털은 자녀의 성공입니다. 이 자녀의 성공이라는 황금 양털을 쟁취하기 위해 치열한 여정을 펼치는 학부모의 이야기, 이런 것도 이 장르에 속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제발 유난 좀 떨지 마. 나 영재 포트폴리오 절실하게 필요해요. 여기서 대학 보내고 나면 그 코디 나한테 토스해주는 거다. 그리고 오즈의 마법사, 도로시가 집으로 돌아오기 위해 여정을 떠나는 그런 이야기, 이런 것도 황금 양털이라고 할 수 있겠죠. 세 번째, 병에서 나온 요정, Out of the Bottle. 내게 모모가 있었으면 좋겠어 라는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이런 만약에 라는 소원 성취 판타지는 너무 원초적인 본능이기 때문에 이야기가 많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는 주인공이 신데렐라처럼 보통 연민을 불러일으킬 정도로 어려운 처지라 관객들은 그들이 소원 성취를 바라게 만듭니다. 하지만 너무 지나친 행복이 지속되기를 바라진 또 않죠. 결국 인생에서 마법이 전부가 아니라 평범한 인생이 더 낫다는 교훈으로 끝납니다. 왜냐하면 이런 말도 안 되는 소원은 절대 일어나지 않을 것을 아니까요. 그리고 반대의 상황도 만들 수 있습니다. 너무 재수없는 주인공에게 큰 저주가 일어나지만 그래도 구원받을 여지는 좀 있게 만들어주는 거죠. 만약 내가 정말 예뻐진다면, 이런 상상하시죠. 미년계로 또는 정말 맞아요? I'm a beautiful girl. 난 beautiful girl. 미모는 나의 무기. I'm a beautiful girl. 난 beautiful girl. 모두 다 날 사랑해. 나는 beautiful girl. 또는 내게 말도 안 되는 능력을 갖게 된다면, 마스크. 이런 영화들이 이 장르에 속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문제에 처한 사람. Dude is a problem. 평범한 주인공이 자신이 특별한 상황에 처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는 이 역시 매우 원초적인 상상입니다. 그래서 시작부터 주인공과 자신을 동일시하게 만듭니다. 주인공이 평범할수록 그에게 닥친 도전 과제는 더 크게 만듭니다. 결국 평범한 주인공과 그에 대비되는 최대한 사악한 악역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평범한 주인공은 어떤 마법 같은 특별한 능력이 아닌 자기 개성을 이용해서 막강한 세력을 물리치게 됩니다. 평범한 라디오 DJ가 등장하는 더 테러 라이브. 한강다리를 폭파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폭파할 거라고요. 들었어요? 말씀드렸다시피 대통령사가 준비되어 있고요. 만약 지금 저 시민들이 죽게 된다면 그걸로 끝입니다. 절대 사과 못. 이익만을 쫓던 평범한 사업가 오스커 신들러가 홀로코스트의 끔찍한 현실을 목격한 후 유대인을 구하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하는 이야기 신들러 리스트. 이런 것도 네 번째 장르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Every worker has signed it. God won't do a person. And I didn't. I didn't. 다섯 번째, 통과 의례, Rites of Passage. 우리는 누구나 삶의 전환기에 성장의 고통을 느끼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는 많은 이의 공감을 불러일으킵니다. 예를 들어서 40살 생일에 갑자기 배우자에게 이혼장을 받는 이런 우픈 현실들, 그런 거 말이죠. 이 장르에선 삶의 변화를 다루지만 눈에 보이는 괴물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뭔가 모호한 무엇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인생이란 그런 거지 라며 결국 우리보다 훨씬 더 큰 힘에 항복함으로써 승리하게 만드는 것이 이 장르의 특징입니다. 나의 아저씨, 서로 다른 세대의 두 사람의 삶의 고난을 함께 극복하며 성장한 이야기. 경직된 인간들은 다 불쌍해. 살아온 날들을 말해주잖아. 상처받은 아이들은 너무 일찍 커버려. 꽤 보여. 그래서 불쌍해. 나의 작은 세상은 웃어줄까. 죽은 시인의 사회. 엄격한 전통과 교육 속에서 살아가는 학생들이 티칭 선생님을 만나며 자신의 목소리와 삶의 가치를 깨닫는 이야기. 이런 것이 이 장르에 속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Come on, Mr. Overstreet, you twerp. Mr. Anderson, are you a man or an amoeba? Language was developed for one endeavor, and that is To communicate. no, to woo women. Mr. Keating. Some people like to rock, some people like to roll, but moving and a grooving's gonna satisfy my soul and never part. 여섯 번째, 우정, 사랑 이야기, 버디 러브. 아마도 작가가 이야기를 만들 때 말상대가 필요할 때 만드는 장르가 이 버디 러브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 장르가 성공한 이유는 나와 베스트 프렌드의 이야기는 언제나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두 친구가 싫어하며 시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야 이야기를 전개시키기가 좋으니까요. 자존심으로 싸우고 헤어지고 서로의 필요성을 느끼고 결국 재결합하는 그런 뻔하지만 늘 공감을 일으키는 장르입니다. 남북한의 장벽을 넘은 사랑 이야기로 로맨스와 우정이 조화를 이룬 사랑의 불시착. 내려오라. 비수 용사신 거죠? 뭔가 착각하는 것 같은데 그쪽이 북에 온 거야. 노르코리아? 여기가 어떻게? 절대 극비 로맨스? 비현실적인 이상을 쫓는 돈키호테와 현실적인 시각을 가진 시종 산초가 펼치는 모험과 우정 이야기 돈키호테. 이런 것들이 이 장르에 속한 영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곱 번째,
왜 그랬을까? Why done it? 이 장르는 우리를 모두 탐정으로 만들고 대리인인 주인공을 통해서 문제를 풀어가게 만듭니다. 결국 주어진 정보를 잘 살펴야 하는 것도 관객이고 발견한 사실에 놀라는 것도 우리 관객들이 됩니다. 모든 인간의 내면에 악이 잠재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본다면 누가 했는가는 절대 왜만큼 그렇게 흥미롭지 않습니다. 영화 속에서 타인을 관찰하다가 결국 자기 자신을 탐구하게 되는 것이죠. 화성 연쇄살인을 배경으로 사건의 진실을 밝히는 형사들의 여정, 살인의 추억. 공받친가? 어? 여기 강간의 왕국이야? 범죄 조직과 연루된 사건에서 살아남은 한 인물이 경찰에게 자신의 진실을 이야기하며 밝히는 충격적인 반전이 있는 Usual Suspect. 이런 영화가 이 장르에 속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You think a guy like that this close to getting caught? Because you're a cripple. What I want to know is who's the gimp. You know the whole fucking time. How do I know that? Who? After that, my guess is you'll never hear from him again. 여덟 번째, 바보의 승리. The Fool Triumphant. 바보는 신화나 전설부터 늘 중요한 캐릭터였습니다. 바보처럼 보여서 모든 사람들이 그의 능력을 간과하게 함으로써 더 빛을 발하게 만듭니다. 바보 캐릭터가 사회 기득권자들과 사회 구조를 조롱하는 것을 보고 쾌감을 느끼게 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에게 아웃사이더의 삶을 볼 기회를 제공하고 승리의 짜릿함을 대리 체험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광대들이 조선시대의 국궁 중에서 억압과 갈등을 웃음으로 이겨낸 이야기, 왕의 남자. 내가 하잔 대로 하려? 왕을 가지고 노는 거야. 조선님, 우리 안전하지? 돌아보세! 내 이름이 뭐냐? 공길이라 하옵니다. 놀자. 아래옥기 항공하오나. 쿵푸 팬더. 서투르고 뚱뚱한 팬더가 용이 전사가 된다는 이야기. 역시 이 장르에 속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So I'm still digesting, so my kung fu might not be as good as later on. How's that? 제도화된 시스템, institutionalized. 집단의 중요성과 이에 반하는 개인의 정체성, 상실의 문제를 다루는 장르입니다. 이런 집단 이야기에서는 대개 신참의 관점에서 이야기가 시작되고 그 신참이 우리 관객 자신이 됩니다. 보통 집단에 먼저 들어온 선배들이 있고 결국 나와 그들 중 누가 더 미쳤는가 라는 질문으로 귀결되면서 집단의 관계 속에서 개인이 집단에 희생하는 것이 얼마나 미친 짓인가를 깨닫게 해줍니다. 미생. 대기업의 냉혹한 조직 문화 속에서 자신들만의 방식으로 살아남으려는 신입사원들의 이야기. 26개 먹을 동안 뭐라고 살았길래 팔자는 하나도 없네. 혹시 마마보이에요? 얼마나 빼기 좋길래 아이비리그라도 나왔나? 전 고졸 검정고시가 답니다. 이 빌딩 어디에 걔 있을 자리가 있겠냐? 난 열심히 하지 않아서 버려진 것뿐이다. 부당하게 종신형을 받은 앤디가 교도소라는 제도화된 시스템 속에서 희망과 인간성을 지키며 탈출하는 이야기, 쇼생크 탈출. 이 장르에 속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열 번째, 슈퍼히어로. 이 장르는 평범한 사람에게 닥친 문제와 정반대의 장르입니다. 즉, 특별한 사람이 평범한 세계에 떨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슈퍼맨처럼 엄청난 능력이 아니더라도 그의 세계에선 평범했지만 이 세계에선 특별한 경우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마치 소인국에 떨어진 걸리버처럼 말이죠. 결국 특별한 능력에 대한 이야기라기보다는 남들과는 다른 사람이 되는 것에 대한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슈퍼히어로의 능력에 동질감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이해받지 못하는 것에 대한 고충에 공감하고 연민을 느끼게 됩니다. 유치한 슈퍼히어로 이야기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이 부분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대표적인 한국 슈퍼히어로 무빙 드라마가 이 장르에 속한다고 할 수 있고
저건 또 뭐이가? 슈퍼히어로의 역설적인 사례로 드라큘라 같은 경우도 이 장르에 속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별한 존재가 평범한 세계에서 자신의 정체성과 욕망을 드러내는 갈등을 탐구하는 이러한 것도 이 장르에 속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And he can vanish at will. The power of his evil desire has no end. You've got to go to him. 다른 영화 사례들을 통해서 더 알아보고 싶으시면 데이브 더 캣, 모든 영화 시나리오에 숨겨진 비밀 편을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이 10가지 장르에는 관객이 원하는 거의 모든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이제 관객이 원하는 것을 알았으니까 관객이 원하는 것을 색다른 방식으로 주라. 이것만 실천하시면 됩니다. 지난 로그라인 영상에서 공유해드렸던 매일매일 로그라인 템플릿에 본 10개의 장르를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을 추가해서 업그레이드 하였습니다. 로그라인을 만들 때 내 이야기가 어떤 장르에 속할지도 함께 생각해보세요. 본 영상 설명란에 다운로드 링크를 적어놓았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브레이크 스나이더가 모든 이야기의 핵심이 되는 15가지 비트를 정리해서 만든 비트시트를 자세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알림 설정하시고 비트시트도 꼭 마스터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누구든 자기의 이야기를 할 수 있다. 이야기의 준혜였습니다. 누구나 자기의 이야기를 할 수 있다. 이야기의 준혜.